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내 보증금이 날아가 버린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확정일자 등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요.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 동의도 필요 없고 가입 조건도 없는 딱 500원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제3자에게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한데요. 용어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택의 인도. 이건 쉽게 주택에 이사를 가서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전입신고. 이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해당 관청에 나 여기로 이사 왔어요 하고 알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길 0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여 주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 날짜가 찍힌 날 이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 뒤에 들어온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누구보다 먼저, 만약 선순위권자가 있더라도 최우선으로 먼저 돌려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것은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 일반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권의 조건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 낙찰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받게 되는데 최우선 변제권의 필수 조건은 첫 번째,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 두 번째, 대항력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세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만 갖추면 되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꼭 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소액 보증금은 지역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9차례 개정이 되면서 기준 금액이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만약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최선순위권이 설정된 시기를 꼭 체크해야 되는데요. 이유는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선순위권자가 담보를 설정한 시기에 시행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담보가 실행된 시기에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 금액의 확인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2019년 2월 서울에 있는 땡땡 아파트를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계약한 집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2019년 1월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A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시기인 2019년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기준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죠. A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B의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이 2017년 1월에 설정되었습니다. 2017년에 최우선 적용 범위 보증금은 1억 원 이하입니다. 2017년 당시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B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도 볼까요? 이때는 두 경우 모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는 2019년 현재 기준인 3,700만 원 한도 내에서 B는 2017년 당시 기준인 3,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은 최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의 시행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꼭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과 다른 건 최라는 글자가 빠졌죠?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권자가 있어도 최소 금액은 무조건 먼저 주겠다라는 거라면,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권자보다는 먼저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로 일부를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받지 못한 금액은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도 확정일자까지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경공매가 실행되었을 때 우선 변제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때는 내가 선순위이고 계약력을 갖췄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가 있고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할 때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서 후순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방문 접수는 임대주택이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되는데, 인터넷 접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주말 또는 오후 6시가 넘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가 되고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수수료는 0원입니다. 확정일자도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신분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하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이미지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주말 또는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근무일에 접수가 되고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 문자가 오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전자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방문 시 600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500원이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실시간 계좌 이체, 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도 가능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후순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과 500원만 있으면 내 재산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잠깐 오늘의 추천 메뉴도 보고 가세요. 오늘의 추천 메뉴는 마라탕입니다. 요즘 마라탕이 정말 인기인데요. 마라탕은 얼얼하고 매운탕이라는 뜻으로 팔각, 정향, 산초 등의 향신료가 들어간 기름에 고춧가루와 두반장을 넣고 각종 채소와 고기, 면, 두부, 완자 등의 재료를 넣어 만든 중국의 서민 음식이라고 합니다. 허거와도 비슷한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고 중독성 있는 맛으로 요즘 마라탕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라탕 한 그릇 추천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